네. 그래서 이제 9주차부터 저희가 아마 기말고사까지 이번 학기에 해석학 1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4장이랑 5장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해석학 1에서 커버를 하고, 이제 나머지 뒤에 6장부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해석학 2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펑셔널 리밋이라고 해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펑셔널이라는 거를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과 이제 조금 구별을 해보고자 이제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뭐 함수랑 수열은 잘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극한이란 얘기가 나오면은 그 대상이 뭐 함수면은 이제 함수의 극한을 생각하면 되고, 뭐 수열이 나오면은 수열의 극한을 생각하면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극한에 대한 얘기랑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함수의 연속에 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서 중간고사까지 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걔가 어떤 뭐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가 되게 어쨌든 핵심 중에 하나였었죠. 그렇죠? 수열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를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할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뭐 n이 충분히 커지면 뭐 수열 뭐 an이 l이라는 값으로 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적는 거를 어떻게 해야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끔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비슷하게 함수의 연속,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사실은 뭐 엄밀하게만 안 배웠다 뿐이지 다 배웠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함수의 극한 같은 거 잘 계산할 수 있고, 또 뭐 함수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x가 뭐 1로 갈 때 x 제곱이 어디로 가겠느냐, x 제곱 더하기 뭐 2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면은 당연히 3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도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를 하긴 했지만 이런 극한 값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뭐 어떤 뭐 라지엔이 존재하고 뭐 엡실론이 어쩌고 이런 얘기들은 값을 구하는 거랑은 이제 상관이 없었죠. 그렇죠? 값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값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n분의 1이 0으로 가까이 가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함수의 극한이나 뭐 연속성이나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렇죠?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어떻게 배웠었냐면, 첫 번째로 극한값 잘 존재하고,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뭐 함수값도 존재하고 또 존재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해야 되는 거는 얘네가 같다.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면은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좀 이제 연속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사실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함수값 존재하는 거는 뭐 그냥 뭐 FA에서의 뭐 함수값이면 FA가 뭐 존재한다 안 한다 이것만 따져주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뭐 극한값이랑 뭐 비교하는 것도 뭐 얘네 값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따져주는 게 좀 제일 중요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뭐 좌극한, 우극한 따져서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잘 정의를 할 거냐. 그래서 4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 극한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느낌상 뭐 수열의 극한이나 이 함수의 극한이나 비슷한 것 같죠, 그렇죠? 수열의 극한에서도 n이 충분히 커질 때 n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이 0이라는 값으로 뭐 충분히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니까, 이 함수의 극한 입장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보면은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더하기 2라는 이 함수가 이제 3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 뭐 비슷하죠, 그렇죠? 뭐가 뭐 어떻게 될 때 n이든지 아니면 x가 뭐 어떨 때 이제 뭐 어떤 값으로 이제 충분히 가까이 갈 때, 얘도 이제 n이 충분히 커지는 거긴 한데 얘도 약간 억지를 부려서 이제 무한대라는 값으로 좀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n이든 x든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이 수열이나 아니면 이 함수가 이제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한 정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연속이나 뭐 극한 같은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하긴 했지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그래프 같은 거를 그릴 때 이제 손을 안 떼고 좀 연속적으로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손을 떼지 않고 얘가 이렇게 손을 떼서 뭐 이렇게 그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불연속점인데 뭐 점프라고 뭐 흔히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점프가 없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손을 안 떼고 그릴 수 있으면은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것도 당연히 뭐 수학적으로 엄밀한 건 아니죠. 손을 안 떼고 그린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잘 정의를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이런 고민들을 예전에 있는 뭐 유명한 수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뭐 아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수열의 극한이라든지 이런 함수의 연속성 같은 것도 한 1800년대에서야 이제 엄밀하게 정의가 논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연속이라는 것도 그냥 뭐 손으로 잘 그릴 수 있으면은 뭐 연속인 거고, 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런 것도 그냥 잘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이런 이상한 함수들을 책에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아니면은 뭐 연속적으로 이게 손을 안 떼고 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과 잘 맞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함수도, 이 디리클레 함수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x가 유리수면은 1이라는 값을 주고 x가 무리수면 0이라는 값을 줍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면은 이거 잘 안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리수도 뭐 무리수도 실수 내에서 조밀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1이라는 값도 1을 뭐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x가 유리수일 때 1이니까 1도 엄청 많이 찍힐 거고, 저 빽빽하게 찍히겠죠. 그다음에 0이라는 값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0이라는 값도 이렇게 다 찍힐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얘가 뭐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연속이라는 것도 뭐 손으로 안 떼고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는 이제 손으로 떼고 안 떼고를 떠나서 그리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뭔가 그린다라는 행위를 이런 거에서는 좀 하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연속이라는 거의 정의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단순히 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나 아니면 미적분학의 지식만 가지고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2분의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2분의 1이면은 2분의 1은 유리수니까, 그래서 이런 디리클레 함수를 가지고 올 건데, 얘는 x가 유리수면 1이고 x가 무리수면 0인 함수인데, 2분의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분의 1일 때 그러면은 함수 값은 당연히 유리수니까 1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를 따지면 이제 극한 값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하겠죠. x가 2분의 1로 가까이 갈 때 gx, 요거의 극한 값을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거로 따지면 사실 좌극한 우극한밖에 없죠, 그렇죠? 2분의 1을 향해 가는데, 이제 방향 측면에서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오면은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얘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우극한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이거를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그 다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얘기 혹시 다 하셨죠? 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미적분학 시간에서 얘를 이제 이변수로 확장하는 것도 많이 했었죠. 이변수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그때도 당연히 엄밀하게 정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진 않았는데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변수 함수에서는 이런
이제는 xy 좌표 평면에서 뭐 어떤 점이 하나 여기 있을 거고, 다변수 함수에서의 극한은 이제 x0, y0로 가는 모든 경로를 다 따져야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만 쓰면은 이제 이거는 x0, y0로 가는 모든 경로를 다 고려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런 예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이거에 극한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거 극한 존재하나요? 혹시 미적분학 시간에 이 다변수 극한 얘기 안 했나요 혹시? 했죠, 그렇죠? 네, 했을 거예요. 네, 아무도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할 때 뭐 x는 0이라는 뭐 이런 x는 0이면은 y축이니까 y축 따라가면은 뭐 0으로 가고,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 원점으로 가면은 뭐 2분의 1이 되니까 얘네는 이제 값이 이제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값이 같아야 되는데 뭐 값이 같지 않으니까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어제 극한을 생각을 할 때는 이제 1변수든 2변수든 이제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을 했었던 이유도 이제 2분의 1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이제 뭐 x0, 2차원에서는 이제 뭐 가는 루트가 되게 많죠, 그렇죠? 이런 방향, 이런 방향, 뭐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이런 방향, 아니면 이런 뭐 곡선을 따라가는 거, 뭐 되게 경로가 많죠, 그렇죠? 근데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면 1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두 개밖에 없어요. 2분의 1 왼쪽에서 오느냐 오른쪽에서 오느냐,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경로를 생각을 할 거냐면 2분의 1로 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유리수가 실수해서 조밀하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유리수열이 존재하는데 어떤 유리수열이냐면 2분의 1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이 존재해요. 그쵸? 이거 존재하죠, 그쵸? 혹시 이게 존재하는 게 바로바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공부를 소홀히 한 거겠죠. 네. 이번엔 벌써 까먹었거나. 네.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하는 어떤 유리수열이 존재합니다. 유리수열이. 마찬가지로 무리수를 뭐 Q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밀하니까 또 어떤 수열도 존재하냐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무리수열인데 유리수열, 얘는 이제 무리수열, Y에는 무리수인데 2분의 1로 수렴하는 무리수열도 존재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밀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2분의 1로 가긴 하는데 xn 입장에서 보면은 xn은 2분의 1로 가긴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극한이 존재했다면은 이것도 성립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2분의 1이라는 어떤 점으로 향해 가는데 2분의 1로 가는 유리수들, 뭐 유리수를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면 2분의 1로 가는 어떤 유리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경로를 따라가도 여전히 극한 값이 존재해야겠죠, 그렇죠? 존재했으면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은 모든 경로를 따라가도 다 여전히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G 2분의 1이 나와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무리수를 따라 2분의 1로 가도, 왜냐면 모든 경로를 따라서 2분의 1로 가도 값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뭐 인대라고 쓰기보다는 이면서, 그리고 YN도 2분의 1로 가야만 해요, 그렇죠? 극한 값이 존재했다면 모든 경로를 따라가도 이 값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근데 GXN이 얼마냐면 G는
유리수들이니까 얘는 1인데, 그렇죠? 얘는 1이고 G 2분의 1은 아까 뭐 유리수니까 1인 거 얘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무리수열도 존재를 하니까 이제 무리수일 때는 G, Yn들은 전부 다 0이죠, 그렇죠? 근데 G 2분의 1은 1이니까 2분의 1로 가긴 가는데 무리수를 따라서 2분의 1로 가면은 G 2분의 1이라는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뭐 당연히 존재했으면은 G 2분의 1로 뭐 어쨌든 뭔가 이게 값이 뭐가 하나 있을 텐데, 그렇죠? 뭐 1이든 0이든 뭐든 어떤 값이 딱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yn을 따라가면은 항상 0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값이 다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 디리클레 함수라고 하는 이 gx는 x는 2분의 1에서 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1에서 연속이 안 됩니다. 뭐 이게 특별히 이제 수열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래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니까 뭐 수열의 언어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분의 1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얘를 임의의 어떤 실수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gx는 어떤 임의의 c에서도 연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c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이랑 무리수열을 둘 다 잡을 수가 있고 유리수열을 잡으면은 그 값은 전부 다 1일 거고 무리수열을 잡으면은 그 값이 전부 다 0일 거니까 이제 유리수열 따라가면은 1이 나올 거고 무리수열을 따라가면 0이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리클레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못 그리죠, 그렇죠? 왜냐면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 그리라고 하면은 그냥 x는 1에서 그냥 이렇게 뭐 끊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뭐 유한계요도 마찬가지로 뭐 1, 2, 3에서 불연속인 함수 그려봐라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라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그리려고 하면은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프로 그려서 하는 거는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그리려고 하면은 잘 안 되니까 연속 같은 것도 이제 뭔가 그려서 뭐 끊김 없이 뭐 이제 이런 걸로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4장 뒷부분에서도 얘기할 텐데 아마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 미분 가능 4장이 아니라 5장에서 나오는데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아직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미분은 그래도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나 미적분학 때 배웠으니까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예제 하나 뭐 그려보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이런 뾰족한 함수죠, 그렇죠? 뭐 y는 절대값 x처럼 이제 뾰족한 함수 많이 그리죠. 그래서 얘는 뭐 x는 0에서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근데 방금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모든 점에서 연속이 안 되는 함수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함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뾰족한 점을 생각을 하죠, 그렇죠? 뭐 보통 많이 생각하는 이런 뾰족한 점이니까 뭐 무한대로 가고 이제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이제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뭐 생각하거나 뭐 그리거나 해보면은 얘는
이제 모든 점에서 뭐 이건 아니니까 모든 점에서 뾰족한 함수. 이것도 그려보라고 하면 당연히 못 그리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함수를 이제 가지고 와서 뭐 이제 무한 급수로 정의가 될 텐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이랑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이 안 되는 함수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림은 그리지 못하는데 상상은 해볼 수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되는데 모든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그림은 그릴 수 없지만 그냥 모든 점에서 뾰족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이제 수식으로 다 증명을 할 텐데 제가 식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런 아무튼 뭐 무한 급수꼴로 정의되는 이제 좀 그리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리클레 함수가 좀 이상한 함수다.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약간 모디파이드된, 약간 변형된 이런 좀 수정한 디리클레 함수인데 얘는 x가 유리수일 때는 x 그 값을 그대로 주고 0일 때는 무리수 x가 무리수일 때는 0이라는 함수 값을 주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hx가 x가 유리수일 때는 자기 자신 값 그대로 주고 0일 때는 x가 무리수일 때는 0이라는 값을 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가 어디에서 불연속일 거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연속이고 어디에서 불연속일 거냐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hx는 어디에서 불연속이고 이제 어디에서 연속이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유리수 얘도 지금 hx라는 함수 자체가 유리수일 때 얼마, 뭐 무리수일 때 얼마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얘도 아까처럼 어떤 이제 x는 c를 임의로 하나 가지고 오고 실수 하나 가지고 오고 이제 얘로 수렴하는 어떤 유리수열, 그 다음에 뭐 무리수열을 가지고 와요.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오면은 hxn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hc로 가기를 기대를 하는데 hxn은 항상 xn이죠, 그렇죠? 왜냐면 유리수는 이제 그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무리수일 때는 0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같아야, 그러니까 뭐 어떤 c라는 점에서 이제 연속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 x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xn을 따라서 c로 가도 값이 뭐 나와야 되고, 뭐 이런 무리수를 따라가도 뭐 값이 0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얘는 이제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c가 0이면 이제 불연속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c가 0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c가 1이다. 그러면은 xn이 1로 가는 어떤 유리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hxn은 1이 되고 항상 1이 될 거고, 그쵸? 무리수를 따라 가면은 이제 hy는 항상 0이니까 얘네가 같아야 되는데 가지 않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가 0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이렇다고 해서 바로 c는 0에서 연속이냐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속의 정의나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면은 이제 실제로 연속이 되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이런
4.1절에 나와 있는 그냥 이제 몇 가지 이상한 함수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직관이랑 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연속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뭐 연속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뭔가 그래프를 그리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그림에 의존하는 이제 말로 때우는 이제 이런 걸로는 이제 연속을 정의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엄밀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modified 디리클레 함수는 이제 c가 0이 아니면 이제 불연속이고, 그러면 이제 연속이 될 만한 후보는 이제 0인데, 뭐 실제로 뭐 0에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죠. 뭐 증명을 해보니까 0에서도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를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연속이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속에 대해서 정의나 이런 거 더 배우고 나면은 뭐 연습 문제 다 이거 뒤에 있습니다. 뒤에 뭐 디리클레 함수는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이 안 된다. 뭐 이 토메 함수도 토메 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나눠놨는데 우선은 무리수일 때는 0을 줍니다. 무리수일 때는 0이고 x가 0일 때는 그냥 1을 주고, 그래서 편의상 그냥 뭐 정의역을 0과 1에서 뭐 제한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리수일 때 정의했으니까 유리수일 때 정의를 해야죠. 그래서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유리수는 항상 이런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n분의 1로 줍니다. 얘를 n분의 m꼴로 이제 기하분수꼴로 항상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만약에 뭐 100분의 뭐 24다 이러면은 100분의 24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은 4로 나누면 25분의 6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25분의 1로 주는 뭐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유리수일 때는 유리수 정의 자체가 항상 이런 정수분의 정수꼴로 뭐 0 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이제 기하분수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n분의 1로 주는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증명을 할 텐데 이제 지금 얘기를 뭐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복잡하니까 얘는 유리수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불연속이고 무리수에서는 연속이 됩니다. 네, 뭐 이거를 뭐 지금 증명을 뭐 하기는 조금 힘들고, 왜냐면 뭐 몇 가지 그래도 정의나 성질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아까보다 좀 더 이상해졌죠. 뭐 아까는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이니까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고, 2번은 이제 0 빼고 다 불연속인데 얘는 불연속점인 점을 모아보면은, 그러니까 불연속점인 점들을 모아봐요. 집합을 다 모아보면은 디리클레 함수에서는 실수 전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드 디리클레에서는 0 빼고 다 R에서 0 뺀 거. 3번째 뭐 토메 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얘는 유리수가 이 불연속점의 집합이 됩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또 나중에 이 4장 끝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함수를 줬을 때 그것들의 불연속점들의 집합을 모아 놓으면은 걔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뒤에다가 질문은 어떤 뭐 함수, 당연히 연속 함수를 가지고 오면 불연속점의 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이미 어떤 함수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함수에 대해서 불연속점의 집합, 불연속점들을 다 모으면 그 집합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임의의 집합을 가지고 왔을 때 A에 대해서 A에서 불연속이고 A가 아닌 곳에서는 연속인 함수 F가 존재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어떤 함수 가지고 왔을 때 그 불연속점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그 집합이 무슨 성질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공통된 성질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렇죠? 뭐 얘는 R이었고 얘는 R에서 0 뺀 거고, 뭐 얘는 뭐 유리수니까. 그리고 뭐 대충 유한계 정도는 뭐 충분히 다 포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의 공통된 성질이 있는지, 걔네들이 만족하는 뭐 최소한의 뭐 조건 같은 게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약간 역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임의의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집합에서 뭐 불연속이고 그거 뺀 나머지에서는 연속이 되는 어떤 함수 F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 적어도 우리가 아는 거는 A가 유한 집합이면은 F를 항상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유한계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개든 1000개든 그냥 뭐 편하게 자연수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면은 그냥 1, 2, 3, 4, 5, 6에서 뭐 연속이 안 되는 거, 끊어져 있는 거, 뭐 아까처럼 뭐 이런 거 그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한 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수 F를 항상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유한계가 아닌 무한계에 대해서는 임의의 집합이 주어져 있어도 항상 이런 F를 만들 수 있는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항상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A라는 집합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만들 수 있지는 않는. 근데 뭐 적어도 유한 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사실 무한계여도 카운터블계만큼 무한이면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우스 함수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걔는 모든 정수점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계도 가능은 합니다. 카운터블계까지 가능하고, 그럼 이제 점점 더 확장을 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했었던 얘기들은 그냥 처음에 약간 뭐 인트로덕션처럼 그냥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뭐 고등학교 때나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던 사실만으로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제 엄밀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오니까 이제 뒤에 다시 나와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진짜로 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명을 하려면은 당연히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얘기하려는 내용은 이 극한에 관한 겁니다. 극한. 뭐 펑셔널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리밋이라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뭐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함수의 극한이겠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의를 잘 보면은 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제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극한은 어떤 한 점에서의 극한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 x는 1에서의 극한값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어떤 구간 뭐 0,1에서의 극한값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극한값은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로컬한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정의가 한 점.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서 할 거는 이제 글로벌한 성질인데, 이거는 어떤 뭐 구간이나 영역.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텐데 뭐 잠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미분 가능성, 연속성 이런 걸 얘기를 할 거니까. 방금 얘기했었던 어떤 로컬한 성질들이 있고 어떤 글로벌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한 성질 중에 뭐 대표적인 거는 아까 봤었던 어떤 극한, 그렇죠? 그러니까 x는 1에서의 극한값.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어떤 구간에서의 극한값 이런 얘기를 하진 않죠. 이런 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구간에서의 극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슷하게 연속도 x는 1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 당연히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하나요? 0,1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연속이면 네,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맨 처음에 정의한 거는 x는 1에서 어떤 점에서의 연속성만 정의를 합니다. 저 떠올려 보면은 뭐 이렇게 쓰죠. 항상 뭐 x가 뭐 a에서 fx가 fa를 만족하면은 뭐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뭐 구간이 있으면은 뭐 또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면은 그냥 편의상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는 정의를 할 때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성도 우리가 아직 미분 가능성 얘기를 안 했는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당연히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비슷하게 0,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얘도 그냥 여기 이 점에 이 구간에 속해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당연히 뭐 이렇게 했겠죠. 뭐 뭐 이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값을 뭐 f'1이라고 쓰자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연속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도 나중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극한으로 정의를 합니다. 극한으로. 그래서 뭐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이나 전부 다 극한에 대한 얘기니까 극한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극한 자체가 한 점에서의 극한만 얘기를 하니까 뭐 연속도 마찬가지고 미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다 한 점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글로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한 성질을 만족하는 성질이라기보다는 그냥 글로벌한 거. 한 점에서 정의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항상 영역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적분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적분. 적분은 한 점에서의 적분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x는 1에서의 적분값. 뭐 적분 가능성. 적분값.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적분은 항상 구간에서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에서의 뭐 적분값. 뭐 적분 가능성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할 거니까. 뭐 적분 가능성 이런 것도 뭐 x분의 1 같은 거 뭐 적분 값 같은 거 얘기할 때 항상 구간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얘도 한 점에서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은 어떤 글로벌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분은 항상 어떤 구간에서 얘기를 하고 극한은 한 점에서 얘기를 한다. 요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4장 중간쯤에 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연속성이랑 어떤 이제 새로 어떤 좀 더 강한 또 뭐 균등 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폼 컨티뉴이티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연속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로컬인데 얘는 어떤 글로벌한 성질을 갖는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4장 한 중반쯤 다다음 주쯤 나올 거니까 이제 까먹으셔도 되고, 한 가지 제가 그냥 강조를 하고 싶었었던 거는 그냥 뭐 로컬한 거를 뭐 우리말로는 국소적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뭐 대역적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정의를 할 때 얘가 한 점에서 정의가 되는 성질이냐 아니면은 어떤 구간에서 정의가 되는 거냐,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예로 극한 같은 거는 한 점에서의 극한을 얘기를 하고 적분은 어떤 구간에서의 적분을 얘기를 한다. 그냥 그 정도만 차이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점에서의 또 극한을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당연히 이런 기호 자체도 어떤 점 같은 게 좀 잘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거는 C가 어떤 이 정의역의 리밋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리밋 포인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리밋 포인트가 아닌 거를 우리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리밋 포인트,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의 정의가 리밋 포인트가 아닌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뭐 굳이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리밋 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뭐 이런 0,1에다가 2라는 집합 하나 더 더한 거, 이 집합의 뭐 리밋 포인트를 찾으라고 하면은 0,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리밋 포인트는 뭐 이제 모든 점이 다 되겠죠. 0, 1 이렇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는 그냥 떨어져 있는 점, 이름에서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뭐 고립점. 그러니까 이 한 점, 2라는 점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에서의 극한을 얘기를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2라는 점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너 함수가 이 정의역 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근처에서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x는 c에서의 극한이니까 x는 c 주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주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x는 c는 빼고죠, 그렇죠? x는 c 아니죠. 그래서 막 이런 것도 했었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이거 어떻게 했었죠? 얘도 x가 0보다 크면은 그냥 0이니 x 나오니까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이런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은 x가 0이 아닌 걸 항상 가정을 했죠, 그렇죠? 극한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극한 얘기할 때는 항상 뭐 x는 1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가까이 가는 거지 1인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보통 이런 거 함수를 줄 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뭐 fx는 x분의 x인데 x가 0이 아닐 땐 이거고, 뭐 x가 0일 때는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주죠.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였냐면 x가 0일 때는 이게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극한 얘기할 때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0은 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극한에서 우리가 한 점, 그 점에서는 이제 정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x는 c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는 c에서의 함수값은 이제 몰라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극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한 거지, 딱 그 점에서 뭐 함수값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정의가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고, 뭐 값이 뭐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하면 이제 극한 값이랑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나중에 연속 얘기를 할 때는 x는 c에서의 함수값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극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조금 이렇게 갑자기 리밋 포인트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정의가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가 좀 괜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얘기 없어도 뭐 우리가 그냥 잘 받아들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얘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이거랑 이거 하나인데 이제 이 주위에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X는 이 주위에서. 근데 2는 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주위가 없는 거죠. X는 이 주위라고 할 만한 게 그냥 뭐 굳이 따지자면 공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뭐 가까이 간다 만다 이런 거 할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이솔레이티드에서는 얘기를 하지 말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서는 그 근방이랄 게 없으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그 근방에서 뭐 어떻게 C로 가까이 가고 뭐 이런 거를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에서는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리밋 포인트에서만 얘기를 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리밋 포인트가 아닌 거였으니까 마찬가지로 리밋 포인트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리밋 포인트에서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리밋 포인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런 극한 값이 L로 뭐 L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열의 극한이랑 되게 비슷하게 어떤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내가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어떤 델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라지 n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똑같이 어떤 델타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요런 x가 요런 부등식을 만족을 할 때 fx와 l과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얘도 딱 처음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책에 그림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림도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봐야 이해가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n이 충분히 클 때 an이 어떤 l이라는 값으로 간다는 것도 어떤 엡실론이 주어지더라도 나는 어떤 라지 n을 찾을 수가 있는데, 얘가 뭐였냐면 n이 충분히 n이 요거보다 커도 크면은 an과 l과의 차이가 엡실론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요거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를 당연히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긴 한데 이거의 차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만약에 뭐 1보다 작다,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표기이긴 한데 잠깐만 무한대를 그냥 실수로 그러니까 어떤 숫자처럼 이해를 하면은 얘를 이제 풀어서 써보면 n이 뭐 1 플러스 엡실론이고 n이 1 마이너스 엡실론 무한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한대를 우리가 실수처럼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진짜 실수는 아닌데 약간 느낌상 엄청 큰 숫자 같은 느낌인 거죠.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를 굳이 따지자면은 이쪽 방향 분모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n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뭐 유한한 숫자니까 뭐보다 당연히 작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쪽인데 이거를 잘 보면은 n이 뭐 무한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사실 무한대는 이제 우리가 숫자처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 큰 숫자 같은 건데 뭐 1을 빼도 사실 엄청 큰 숫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이쪽 방향 부등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의 부등호를 썼던 겁니다. 그냥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앞에 유한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뒤쪽만 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그냥 뭐 요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냥
n이 어떤 엄청 큰 숫자보다 더 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n이 엄청 크면. 그래서 이제 요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도 비슷하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로 써보면은 x가 c에 충분히 가까우면 fx와 l도 가깝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가 뭐 충분히 크면은 n이 충분히 크면은 an과 l과의 차이가 엄청 작다. 그래서 an과 l 차이를 내가 충분히 작게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하는 요 네모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x와 l의 차이, 이 차이가 그냥 절대값 fx 빼기 l이죠. 이 차이를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x에 대한 조건 같은 게 있는 거죠.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뭔가가 있다. 뭔가가 존재한다. 그 얘기가 바로 x가 c에 충분히 가까우면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써보면 아까 정의에 소개한 대로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어도 나는 fx와 l과의 차이를 충분히 작게 줄일 수가 있다. 언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x-c를 델타보다 작게 줄일 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게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네모가 존재하는데 어떤 네모냐면 x-c를 그보다 작게 줄일 수 있으면 f의 차이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 같은 거를 예로 들면은 1 주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1에 엄청 뭐 작은 구간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1로 가까이 가면은 함수값도 뭐 함수값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값들도 x제곱이니까 1에 충분히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내가 그럼 충분히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결과값이 충분히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차이를 뭐 예를 들어서 0.001로 작게끔 해주는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은 x가 1에 얼마나 가까워야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n분의 1이 0인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n이 충분히 커지면은 이제 n분의 1이라는 게 0에 충분히 가까워야죠. 가깝다라는 얘기인데 충분히 가깝다라는 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이 n분의 1이 정말로 뭐 10의 마이너스 뭐 10승보다 작아지냐고 물어보겠죠. 왜냐면 얘가 0이랑 되게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럼 그 차이를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도 작게 해줄 수 있냐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n을 10의 10승보다 더 크게 해주면 얘가 작아진다. 그래서 내가 이 숫자를 항상 불러줘야겠죠. 누군가가 엄청 작은 숫자를 얘기를 할 거고 나는 거기에 대응되는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열의 극한이랑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만 여기에서는 뭐 x에 대한 걸로 쓰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네모를 이거를 델타라고 쓰는데 이 델타를 항상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건 여기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도 들어있는데 그죠? 여기 잘 보면은 0보다 크다라는 얘기 이렇게 들어있죠. 왜 들어있냐면 얘가 0일 때가 언제냐면은 x가 c일 때죠, 그렇죠? x는 c일 때는 우리가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제 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극한 얘기를 더 많이 그 연속 얘기를 더 많이 할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얘가 필요 없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요런 이제 함수의 극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제 많이 이제 흔히 엡실론 델타 뭐 논법 아니면 뭐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요 엡실론이랑 뭐 델타가 나오니까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뭐 이런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fx가 3x 플러스 1일 때 뭐 x가 2로 가면은 fx가 7로 가까이 간다. 이 7이라는 값을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엡실론 델타 논법을 통해서 7이라는 이 값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7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7로 이 값이 정말 7이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데 엡실론 델타 논법이 필요한 거지. 엡실론 델타 논법을 배웠다고 해서 무슨 극한값을 더 빨리 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극한값을 잘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함수의 극한이나 연속 같은 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뭐 미적분학이라든지 뭐 이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아니면 이전까지 배웠던 수학들이 다 되게 옛날 수학들입니다. 막 뭐 고대 그리스 막 이때 나오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나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다 엄청 옛날에 배운 건데 그나마 우리가 이 엡실론 델타 같은 거는 비교적 최신 수학입니다. 300년밖에 안 된 거니까. 우리가 뭐 이런 미적분 이런 거는 더 옛날 시대에 배웠었던 건데 엡실론 델타는 그래도 꽤 최근에 나온 거니까. 왜냐하면 뭐 오일러라는 수학자도 되게 유명한 수학자죠, 그렇죠? 근데 그 오일러도 이런 거를 생각을 못했으니까 되게 많은 수학자들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되게 정교한 정의이기 때문에 뭐 수열의 극한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엡실론 델타. 당연히 수열의 극한 잘 알고 있으면은 뭐 비슷한 거니까 뭐 거의 똑같은 거니까 잘 알 수가 있는데 혹시 수열의 극한에서 좀 잘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한 채로 넘어가면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뭐 연속이라든지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계속 나와요. 계속. 여러분들 수학을 공부하면은 계속 나오는 개념이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